호텔 롯데를 퇴사한 다음에 저는 바로 도시바 전자 서울 지점에 입사를 합니다. 면접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일단 일본인 지점장님이 한 분 나오셨고, 그 다음에 고모님이 배석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됐고 일본어도 안 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니까 통역관을 두고 면접을 본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상당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거는 좋지만 외국어를 못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가 모든 게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넓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근로기준법 상당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들은 이런 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시에는 정말 한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 엄청난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입사를 딱 하니까 일단은 고모님이 저한테 전담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씨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에 대한 당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무도 없는데 처음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거냐.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 전임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임자를 통해서 업무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익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고모님께서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해야 될 업무를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한 어떤 총무, 인사 문제, 그리고 예산, 그리고 회계, 결산,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이 모집 공고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과거에 여기에 결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보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제 라인이 어디까지 갔는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것을 서술하면서 업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과거에 있는 서류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공부만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함양되는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수행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하는 거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외자 도입이었어요. 외자 도입을 과거에 누가 했나 보니까는 그냥 외부 컨설턴트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직접 수행을 합니다. 한국은행을 처음 가게 되죠. 그래서 외자 도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들고 갑니다. 작성을 하는 모습을 옆에 있는 직원이 보더니 역시 경력이니까 금방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또 얻게 됐죠. 그래서 인사충무와 재무회계, 예산 및 제도, 이 업무를 총괄해서 했습니다. 저희 과장님도 계셨고 일본인 과장님도 계셨어요. 직속 통제는 저희 국내 과장님한테 제가 컨트롤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딴 부분은 좀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회계, 재무회계 분야는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많이 믿고 이렇게 도장을 좀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축이 영업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일본 자금이 못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도시바전자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은 홍콩의 지사를 만듭니다. 그 지사의, 홍콩의 지사의 지사가 도시바전자 서울 지점이었습니다. 인력 구조가 상당히 까다롭죠. 우리 여러분들 환경 분석이라는 게 이런 데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법적인 제약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우회해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 사례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좀 더 폭넓게 공부했을 때라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에서는
S전자, D전자, L전자의 부품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영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딱 생각하면은 자동차, 보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B2B,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안내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회사, 고객사의 생산 계획, 이런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줍니다. 영업부에 재밌었던 것은 영업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어시스턴트라고 있었어요. 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필드에서 뛰는 거죠. 계속 고객사를 다니시는 분, 이 고객사를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파트너들이 다 한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내에서 해외와의 어떤 정보 교류, 그 다음에 재고 파악, 그 다음에 납기가 언제인지, 이런 정보들을 영업사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영업사원들은 또 그걸 갖고 가서 고객사에게 또 전달하고 협의를 하겠죠. 이런 업무를 했었고, 이제 기술 지원팀은 저도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당시에 도시바전자가 납품하는 어떤 제품에 어떤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애로가 있는지, 그런 애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 지원 업무를 주로 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뭐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뮬레이터 지원, 또 기업 현장 가서 지원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전자산업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관광산업이었다가 이번엔 전자산업 쪽으로 제가 시프트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 업무는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알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용어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좀 어려웠었지만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했었지만 일단 외국어는 한 5%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국어도 일본어보다 영어 쓰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안 되는 영어였지만 영어 공부를 해가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페이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답답했겠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임자가 없어 과거 수행 실적을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아마 이때는 한 2주 정도 되니까 업무를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전 직장에서 4년간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건데 정말 필드에서 5년 정도만 업무에 집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배운 지식을 갖고 계속 활용하거나 확장해 나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생 배운 데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정말 많이 봤고요. 세법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처리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중간 예납을 저 스스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주 가장 최고의 회계 법인인 S법인에 맡겨서 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일본 도시바전자가 싱가포르 도시바전자를 설립하고 아시아퍼시픽을 설립하고, 아시아퍼시픽은 홍콩 지점을 운영합니다. 홍콩 지점에서 서울 지점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형식을 갖고 이렇게 우회해서 함께 진출을 한 거죠. 제가 여기 추천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기준법, 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수행하시게 되면 관련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정도, 여러분 이 목차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의회시라고 있습니다. 뭐 국세청, 그 다음에 법제처,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가면 다 질의회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심도 깊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민감한 사안은 어떻게 하죠? 판례를 봅니다. 내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사항은 판례를 찾아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안은 3.1회계법인 김앤장을 통한 자문 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절대 법률적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신규 사업을 하거나 제도를 도입할 때 김앤장 3.1회계법인의 꾸준한 자문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됐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동생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겪는 곤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곤란 정도가 아니라 갈등이에요. 너무 비아냥거림도 좀 있었고 그때 이 부분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퇴직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정말 좋았거든요. 롯데호텔 근무할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했었는데 외국계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주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퇴직의 단초가 됩니다. 사례는 좀 그 이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에서 이제 퇴직의 사유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일본 주재원들은 자신들이 1등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명품으로 치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주재원들 그리고 한국으로 출장 오는 일본 분들은 대부분 명품으로 그 1등 국민이라는 부분을 약간은 과시를 했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부분 많이 없어졌죠. 이제 어떤 경제력의 어떤 차이도 좀 극복이 되고 뭐 대등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그 의식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참 특이했던 게 또 이 갈등 부분이 있잖아요. 갈등 부분이 있어서 일본 주재원들은 한국에서 운전을 못하게 했습니다. 출퇴근도 회사 차량으로 다 해줬었죠.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직원들이 갈등이 많더라고요. 우리 영업부 직원들은 해외 출장을 가죠. 일본 출장도 가고 싱가포르, 홍콩 출장을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밤에 이렇게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을 때 출장자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본 주재원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잖아요. 여기서도 영업부 직원들은 상당히 윗분들하고 충돌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 좀 지원해주면 안 되냐. 그런 문화는 좀 우리가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롯데호텔 다닐 때 태국에 있는 호텔 직원들이 연수를 왔습니다. 물론 우리 롯데호텔 다녔던 직원들도 현지 태국 호텔에 연수를 갔겠죠. 현지하고 많은 교류를 해요.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 일주일 동안 우리 연수를 왔는데 그 롯데에서 관광버스 하나, 그러니까 셔틀버스 있죠? 셔틀버스 하나를 내주시더라고요. 춘천 여행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 곳곳에 가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도 있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요새는 한국의 정서라는 게 많이 알려졌죠. 뭐 친절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좀 과하다. 얘네들 왜 이러지?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명하복 철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직장 상사가 노래를 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 뭐 박수 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기 깁니다.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직폭력배들 뭐 이렇게 할 때 서열 정할 때 뭐 이렇게
가랭이 사이로 뭐 이렇게 기어들어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회식 장소에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춤춥니다. 옆에서 막 이렇게 동물 모양 하면서, 야, 여기 우리나라는 뭐 장난 아니네, 우리나라보다 더하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 이쪽도 그런 문화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주량에 대해서도 한번 그 지점장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 술 많이 먹는 데입니다. 한국 사람 이상으로 먹는데,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회식하게 되면 회사 돈으로 다 먹잖아요. 근데 그런 회식 문화가 많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돈으로 술을 마시게 되니까 그렇게 과하게 먹거나 뭐 포금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폭탄주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뭐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처럼 그렇게 과하진 않는다. 이분들이 또 놀라는 게,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낮술 하시는 분들 우리 많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낮술 많이 해요. 근데 맥주를 주로 마셔요. 근데 소주를 우리 딱 마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우, 저건 좀 과하다,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좀 외국계 회사에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근무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상당히 요구해요. 하물며 제가 심은 스크랩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고문을 통해서 저한테 주의사항으로 떨어집니다. 근무 시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걸 업무상 스크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침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가 94년도 제가 퇴직을 했는데, 미사일 발사 위협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둔감하잖아요. 그냥 또 그러는구나. 근데 이 친구들은 방독면을 저한테 구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구입했어요. 화생방 교육을 제가 시켰습니다. 저도 뭐 이제 소대장 근무 경험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방독면 착용 요령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지, 포탄이 떨어졌을 때 발생되는 효과는 5가지가 있는데, 뭐 파괴 효과, 열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해요.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군대 제대한 지가 거의 6년 돼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딱 하는 거 보고, 김성우 씨 군대 갔다 온 거 맞네, 장교로 갔다 온 거 맞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약간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일본 기사에 그런 게 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다, 다 총을 자유자재롭게 분해 소지뿐만 아니라 사격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파 라디오를 사오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의 통신 방송 매체가 파괴됐을 때 일본 현지에서의 방송, 이런 부분을 청취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산에 가서 단파 라디오를 사와요. 저는 그게 용도는 잘 몰라요. 일본 사람한테 바로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계획까지 수립을 합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다 해놨어요. 이건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주재원들이 용산 근처에 많이 삽니다. 그 이유는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의 동부 이천동이 집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외국 주재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다 회사 돈으로 내잖아요. 개인 돈으로 내면 저는 절대 거기 못 살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런 주재원들의 비용까지 부담을 해주니까 동부 이천동에 방을 얻어주고 동부 이천동에 사는 것을 큰 기대를 안고 사실은 이분들이 옵니다. 한국 계약 문화 있죠. 상당히 더티하게 봐요. 그럼 페이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명 계약에 의해서 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 뭐 뒷돈 거래,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해요. 제가 자동차를 사는데 안 믿어요. 돈 받는 거 아니냐. 휴대폰 하나 사는데 안 믿어요. 여기서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이제 구미에 근무시킬 직원을 구미 현장에서 채용을 한 다음에 6개월간 OJT 때문에 서울에서 근무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방을 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처음에 해준다고 했다가 왜 주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이 세 가지가 퇴직한 이유가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저한테 그래요. 김상, 왜 라면 안 사놓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 당시 이 사람들 아마 전쟁 낙엽을 좀 봤었나 보죠. 우리 전쟁 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누가 가장 좋아해요? 가정 수혜를 누가 봅니까? 우리는 피바다가 될지언정 인근에 있는 국가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도시바 전자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